자, 봅시다. 질문 쉬워요, 이거. 첫 번째 일단 merely라는 건 뜻이 뭐라고요? only랑 똑같은 거죠. 동의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merely 동의 only, 그 다음 just, simply 등이 있다. 그래서 not only A 하고 요 뒤에 요거 콜론은 제가 뭐라 그랬죠? 콜론 영어에서 이걸 동격. 아까 이거 똑같다. 세미콜론은 뭐라고요? 뭐가 됐든 다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but 정도로 보셔야 돼요. 뒤에 있는 콜론은, 세미콜론은 but이나 but also로 봐도 뭐 똑같아요. 무방해요. not only but also B로 구조로 봐도 된다. 의사소통이란 단지 어떠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바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펙트, 영향, 효과 뒤에 전체에서 오는 항상 거의 뜻이 어디에 끼치느냐에 해석이 돼요. 다른 의사소통자, 다른 의사소통자에게 끼치는 효과를, 영향을 만들어내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명사는 항상 바꿔주라고 그랬죠. 이걸로 바꾸자. 커뮤니케이션으로. 또한 의사소통이란 원은 보세요. 이 뭐뭐 중에 하나의 그 원이 아니에요. 원은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서 대신 쓴다. 해석은 이때 주로 뭐뭐 한 것으로 하시고 여기서 앞에 있는 a matter 얘를 받아요. 단수기 때문에 원으로 쓴 거예요. 의사소통은 또한 어떠한 문제냐면 실제로 대문 앞에 있는 의사소통자들, 실제로 다른 의사소통자들과 engage가 뭐더라? 관여하다, 참가다, 그죠? 다른 의사소통자들과 관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볼까? 이런 얘기네. 의사소통이라 함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 미쳐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이거? 다른 사람과 실제로 뭔가 참여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진정한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고 의사소통의 키워드임을 알 수가 있다.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일종의 sharing, 뭐죠 이건 여러분? 공유,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거의 요지가 나오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정의를 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명의 사람이 communicate 뭐라고? 의사소통 할 때 뭐 하기보다는 이거 보세요. talk at each other. each other 뜻이 뭐더라? 서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란 걸 할 때 그 사람들은 come to 동사원형은 뜻이 뭐더라? come to 동사원형 오다가 아니라 이건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라고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 have 이걸 A라 치자. have A in common은 뭐뭐라는 공통점을 갖다. 그래서 뭐뭐를 공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는 거 다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자, 의사소통할 때 그 사람들은 갖게 되는데 무언가라는 공통점을 서로 간에 갖게 됩니다. 자, 무언가를 공유하게 돼요. 자꾸 뭘 강조합니까? 의사소통에 뭐가 필수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게 필수다. 이런 얘기라고.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고. 자,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시작해야만 된다가 must가 들어가서 must나 should나 need to가 들어가면 글쓴이 요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답이 거의 나오고 이제 그지? 그 사람들은 시작해야만 되는데 바로 in common도 공통의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을 역시나 해야만 됩니다. 비록 그 공통적으로 갖는 this 무언가가 그저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언어에 불과할지라도 그러니까는 한국말이라는 공통점 단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공통의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자꾸 어떤 키워드를 연결시켜요? 의사소통하고 공유라는 거, 함께하는 걸 연결시키죠. 그 두 개가 반드시 제목에 요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공유, 나눔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돼요. 의사소통은 화자 간의 공유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고 넘어가야지, 그지? 자, 내용 정리를 위해서 끝까지 읽어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의사소통은 자, 요구하잖아요. 완전한 agreement, 합의나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은 자, 요 do는 뒤에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강조해 두고 3인칭 단수라서 does로 썼고 강조해 두는 해석이 뭐라고? 진짜로, 정말로라고 하면 된다. 그죠?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 앞에가 이미 다 S 붙었고 과거면 did가 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의사소통이란 정말로 뭐는 필요해요? 바로 이해는 정말로 요구하게 돼요. 의사소통에는 이해까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확실히 답을 잡을 수 있죠. 키워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뭐만 확인하라고? 바로 역적, however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나온다면 이제 만약에 또 요지가 바뀌어서 다른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딱 봐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답을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지가 계속 이어져. 읽어볼게요. 요 풋은 PP예요.
when은 접속사지, 그지? 주어 동사가 없는 이유는 원래 when they are put into가 되거든. 요 they는 여기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야. 접속사 when 살려두고 they가 뒤에 있는 생각과 개념들과 믿음들이 앞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they가 생략됐고, 동사가 지금 이 생각과 개념들이란 언어로 놓여지고 언어 속에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they are put이 됐던 것이고, 이거 무슨 pp입니다. 그래서 when은 살려두고 주어 지우고 비동사가 being 돼서 pp만 남는 것이 정상적이고, 요게 ing가 되면 안 된다. 왜? 생략된 주어는 뒤에 있는 요 생각들이라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더 pp, put이 나와야 된다. 자, 나의 생각과 개념들이 언어 안에 들어가지고 표현되게 될 때 나의 생각과 notion, 개념들과 생각과 믿음들은 더 이상 마인 뜻이 뭐더라 이게? 나의 것이라 뜻이죠. 더 이상 단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누구 거야 그게? 내 거지만 내뱉고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건 누구 거다?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의사소통이란 그런 거 내리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뒤에 괄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분사구문으로 받아들여지고, assume이라는 게 뜻이 뭐죠, 여러분? assume 뜻이 뭐죠? 가정하다, 생각하다. 전혀 다른 뜻 뭐가 있었지? 어떠한 일을, 책임감을 떠맡다는 뜻도 있었고, 여기서는 뭐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정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요. 대디아, 대지 생략됐어요. 대디아라고 우리가 생각, 추정은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냐? 뒤에 있는 they는 앞에 있는 my thought, 나의 생각과 믿음들을 받아요. 나의 생각과 믿음들이 ever는 그냥 강조로 들어갔고, 나의 생각과 믿음들이 보세요. 앞에는 시제가 현재지, 그지? 뒤에는 시제가 뭐니 지금? 과거죠. 그래서 이게 were가 아니라 did가 되면 틀렸다는 어법을 잘 기억해야 돼. 특히 내신 대비나 직접 연결됐을 때 did가 왜 틀렸냐? 원래 죄다 쓰면 나의 생각과 믿음들이 예전에는 누구의 거? 나의 것이었다고 추정하더라도 일단 언어로 표현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되고 나면 나의 생각과 믿음은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단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건 나의 생각과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당시를 말하는 거거든. 그때 누구 거여서? 그때는 내 거가 맞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y ever were mine이 있었어요. 그 생각과 개념이 원래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 거였다고 생각하더라도 말로 내뱉고 난 현재에는 내 거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mine이 생략됐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구조죠, 그지? are mine에서 뒤에 were mine이었는데 앞에 mine이 있기 때문에 뒤에 생략했거든. 그러니까 뭐가 남는 게 정상이에요? 비동사가 남는 것이 정상이지. 일반 동사 do가 나올 구조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were가 반드시 많이 된다. were mine에서 mine만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they는 똑같이 나의 생각과 믿음들을 받아요. 나의 생각과 믿음들은 have been put, 마찬가지로 pp예요. 어떤 형태 안에 들어가지게 된 건데 이 형태에서는 나의 생각과 믿음들이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란 공유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 그 다음 보세요. 자, primary가 뜻이 뭐더라? primary, 주요한이라는 뜻이죠. 주요한 목표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지를 말한다. 뭐에? 바로 언어 사용의 중요 목표는 바로 이해입니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몇 번이나 단서를 줍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 해석을 발표 오랜만에 하죠? 지현아? 뭐 긴장하고 있니? 자, 봅시다. 모든 다른 효과의 효과 혹은 영향들은 이게 좋아요. 하고 이만큼이 지금 예를 수식해요. 이만큼의 문장이 어떤 영향? 나의 linguistic 뭐더라 이거? 언어적이죠. 나의 언어적인 행동들이 may have 얘랑 결합돼서 have는 뭐다? 끼칠 수 있는 어디에다가? 다른 사람의 나의 언어적 행동이 끼칠지도 모르는 모든 다른 영향들은 이 주어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괄호 안에 설명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요 get이라는 동사. get이라는 동사가 뜻이 많지만 지금처럼 투부정사, 즉 오형식으로 쓸 때 get은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만 사역동사처럼 될 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된다. 예를 들자면 뭐 하게 하는 거?
듣는 그치?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 나와 나한테 동의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 첫 번째, 그치? 영향 미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투부정사입니다. 1, 2, 3, 4번으로 단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도록? 나의 주문에 주문도 괜찮지만 주문의 명령이 더 나의 명령에 obey 뭐더라게? 뭐다?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 뭐죠? 세 번째, 나를 나를 믿어라 믿도록 만드는 거. 아니면 마지막 whatever 뜻이 뭐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동이 언어적 행동이 미치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모든 영향력들은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내신대로 들어가는 사람 잘 봐야지. 요게 동사로 컴어바웃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주어는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서도 안 되고 또 누구 자리다 이거? 동사 자리입니다. 컴어바웃으로 쓰셔야 돼. ing 틀립니다. 컴어바웃의 뜻이 뭐더라? 여러분? 자, 컴어바웃이요. 앞에 다뤘던 지문에서 딱 한 번 나온 적 있고요. 우리가 이거의 동의어예요.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 happen 뜻이 뭐지?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죠? 동의어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take place가 있었죠? 제가 오늘 다 정리해놨어요. 또 외우세요. 또 뭐가 있지? occur 라는 게 있고 하나 더 arise가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4개를 많이 외웠죠. 저것까지 추가로 이제 come about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외우자. 일어나다 발생하는 단어 동의어입니다. 일어나다. 자, 그런 다른 모든 영향들이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려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왜 그 영향 발생에 내가 노력해왔던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지?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왜 영향받을 수 있다? 내 말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됐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공유와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다. 됐죠? 자, 마지막 이거 보세요. communicate. communicate이 목적어가 뒤에 명사가 없을 때 뜻이 뭡니까? 의사소통하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황상 what이 온 걸로 봐서 뒷문장에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communicate의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 communicate은 뒤에 목적어가 올 때는 뭐뭇을 적어놨듯이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목적어가 왔을 때 이때 동의어가 2개 더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 바로 convey라는 단어가 있고 정리해놨어요. deliver라는 단어도 있어요. 전부 다 셋 다 뭐뭇을 전달하다라는 단어다. 3개 정도는 다 동의어로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목도 이거 좀 빠르게 좀 풀어볼게. 인간의 기억은 제한하는데 어떤 문화적 variant는 변형이란 단어고요. 어디서 바뀌는지 당연히 vary에서 vary. vary 뜻이 뭔가 다양하다, 다르다는 뜻이거든. 요 뒤에 지금 y가 i로 바뀌면서 ant가 붙인 거거든. ant나 ent가 붙으면 뜻이 뭐라고? 앞에 있는 어근을 하는 당사자라는 뜻, 당사자. 그래서 변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뜻이야. 변형. 그래서 변수라는 단어로도 써요. 변수. 그러니까 variant가 그런 뜻이다. ant나 ent는 그 해당 어근의 당사자라는 뜻이 된다. 다시 인간의 기억은 제한하는데 어떤 문화적 변형이 기억되고 transmit 뜻이 뭐죠? 뭐뭇을 전달하다. trans는 뜻이 뭐예요? 이건 항상 change입니다. 뭔가를 바꾸는 거 말이에요. 바꾸는 거 trans, 바꾸는 거. 그래서 어떤 문화적 유산이 기억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지를 제한합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전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쉽게 가보자. 이런 얘기지. 인간의 기억력이 무한하니 한계가 있니?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력 한계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 전달돼. 어떤 건 전달이 안 돼. 어떤 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건 전달이 잘 되고 어떤 건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전달과 기억력에 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사람들은 be unlikely to 뜻이 뭐죠? 뭐뭐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on이 붙어서. 그다음 retain이란 동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엔 제가 1강 막 그때 할 때는 단어를 다 써드렸어.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단어 제가 이제 뜻이 안 써요. retain 외웠던 단어예요. 뜻이 뭐지 이거? 뭐죠? 그렇지. 뭐뭇을 유지하다고 뭐뭇을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retain.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나왔던 단어예요. 2번 정도. 사람들은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보냐면 쉽게 잊혀지거나
misremembered 잘못 기억되는 정보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특히나 그러한 문화들에서 말이죠. 어떤 문화냐면 rely on이 뭐더라? 어디에 의존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어요? rely on 더 쉬운 거 depend on이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죠? count on이 있죠.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특히나 어떤 문화에서 그렇게 정보가 기억이 안 되냐면 의존하는 문화. 어디에 의존해? oral tradition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 나왔었네? 뭐죠 이거? 구술 전통이죠. 말로 이어준 전통, 그지? 글이나 책 같은 거 없고 말로만 그냥 옛날에 어떤 우리 동네 뭐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술 전통에 의존하는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기억되는 게 적을 수밖에 없지. 그지? 기록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디가 취약하다 이게 구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문화 전달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자, 그다음 데이비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듀크 대학의 교수고요. 이 사람이 제공했습니다. 뛰어난 어카운트가 설명이라는 뜻이 있고 어카운트에 또 다른 뜻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 말고 은행에 쓰면 이게 계좌라는 뜻이 되고 인터넷에 쓰면 뭐가 되고요? 인터넷 계정이 되고 어카운트란 그러한 것이다. 자, 뛰어난 설명을 제공했는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어떻게 cognitive 뜻이 뭐더라? cognitive 다 외웠던 단어죠? 뭐예요 여러분? 인지적인 뭔가 알아채는 인지적인 네 수고했어요. 어떻게 인지적 구조가 어떻게 기억의 인지적 구조가 구술 전통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뛰어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 구술 전통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사 발라드 밑에 나와요. 무슨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옛날에 대서사시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술 전통이란 예를 들자면 서사 발라드나 카운팅 아웃 리듬 이 뭐냐 라임스는 술래뽑기 노래고 그 이런 거 있죠. 그 놀기 전에 퍼라 뒤집어라 이거 하나? 그 뭐라고 그러니? 앉았다 일어나 이게 뭐라고 하니 너네? 대댄지 그래 그런 거 대댄지 이게 해가 앞에 우리는 엎어라 뒤집어야 했거든. 대댄지 이렇게 하니?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그 리듬이나 운율 있잖아 노래 비슷한 거 그지? 그거를 술래뽑기 노래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구술 전통에 해당되는 거죠, 그지? 자 다시 이번에 잘 봐. 자, 이 교수가 제공했는데 뛰어난 설명을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어떻게 기억에 대한 인지 구조가 어떻게 기억력이라는 것이 구술 전통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구술 전통이라면 예를 들어서 길게 쓰는 대서사시나 아니면 술래뽑기 노래 같은 거에 기억의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 사람이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봐봐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지금 예시가 나와요. 그의 접근법 중에 한 가지 예시로서가 나와. 예시가 나와. 뭐에 대한 예시가 나올까?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구술 전통에서 어떠한 식으로 전통이 이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지문의 제목은 그와 관련 얘기 되겠지. 자, 뒤에 한번 확인해 보자. 그의 접근법 중에 한 가지 예시로서 그 교수는 사용했습니다. 바로 immensury라는 단어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이미지라는 단어 맞죠? 그죠? 이미지. 여기에 ry만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도 있지. mach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뜻이 뭐예요 이거? machine. 기계. 그죠? 여기에 ry 붙이면 뭐가 돼요? 이게 기계류가 되거든. 기계류. 그래서 ry를 특정 명사 뒤에 붙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통칭하는 집합적 덩어리의 개념으로 바뀔 뿐이야.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mensury는 그냥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는 단어 jewel 뭐죠 이게? jewel 보석. 그죠? 주얼리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이거 뭐야? 보석류를 다 말하는 거.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 단어 아니다. 그래서 자 그는 사용했습니다. 접근법에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그리고 argue 주장을 했어요. that year라고. 서사 발라드 예를 들자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서사 발라드가 tend to 동사원형 뜻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서사 발라드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에? 자 특징이 나오죠. 답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중을 한대. concrete 뜻이 뭐더라 이거? 뭐죠? concrete 반대말 뭐예요? 반대말 abstract라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abstract 추상적인 반대말 바닥에 여러분 까는 거 뭐야? 콘크리트 그 딱딱해 물렁물렁해 졸라 딱딱하죠?
concrete 형용사로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우리가 말하는 그 콘크리트도 되고 형용사로 뭐라고?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딱딱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자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요 특징이 바로 지문의 제목이 돼요. 바로 구체적이면서 콤마만으로 수식어를 이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구체적이면서 쉽게 시각화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구체적인 거를 묘사를 많이 하냐? 구술전통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인데 더 쉽다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쉽다고. 어떤 사건들? 바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시각화하기에 쉬운 자료들을 기억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구술전통에 해당하는 거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주로 많더라? 구체적이면서 시각화하기 쉬운 행동들이 많더라. 구술전통이란 이러한 식으로 살아남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문의 제목은 뭐가 들어가야 돼? 키워드가 일단 구술전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느낌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뭐가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키워드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게 centering on 중심을 두는 거 어디에 구체적인 사건들의 중심을 두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어떻게 구술 literature 뜻이 뭐더라? 뭐야? literature 문학. 어떻게 구술 문학, 구술 전통 문학이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키워드가 죄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마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호머, 이것도 이제 작품 이름이에요. 호머라는 작품은 구술 전통 작품입니다. 가득 차 있는데 concrete 뭐라고 이거?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뒤에는 not A, but B로 이어져요. not A, but B에서 강조점은 항상 뭐라고? A가 아니라 B다기 때문에 강조점은 항상 B다. 그래서 B가 항상 요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구체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A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리스 사람들이 abstraction, 명사입니다. abstract에 추상적인 것에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추상적인 걸 못 알아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B의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요지고요. constraint가 제약이라는 뜻이고 인간 기억력의 제약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손대대로 이루어지는 구술의 트랜스미션은 아까 트랜스밋의 명사겠죠. 뭐예요 이건? 전승, 전이, 이동 정도가 되겠죠. 구술 전승에서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술 전통은 뭐에 집중한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들이 들어간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잡히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웠죠. 제목 치고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페전트는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소작농, 자기의 땅이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주로 지금 가난한 농부 집단을 말합니다. 심지어 소작농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조차도 정의하는데 그들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정체성. 우리 가족은 뭐야? 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바로 식탁에서. 그러니까 뭐 할 때? 밥 먹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돼요. 밥 먹을 때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이 to live는 먹고 사는 것이라고 주어로 잡아주시고 요거 해석을 해보자. 채원이. 자, 뭘 먹고 사는 것? 빵 하나와 와인 한 잔을 먹고 사는 것은 데리스가 뭐라고요? 데리스가 뭐라고? 즉 혹은 다시 말해서 이 꼴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치 음식을 공유하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at the table을 다시 받은 거죠. 그게 어떻다고? is 하고 그 다음 잘 봐. is 뭐뭐이다 뒤에는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is에 보충하는 말 뒤에 보어는 way가 온 거죠. way가. 그리고 전체가 명사 구조가 이게 원래 이게 이 문장 맨 뒤나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디 뒤에 있었어야 되거든. 아마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긴 거야. 그래서 얘는 괄호로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 돼. medieval 뜻이 뭐지? medieval 뜻이 뭐죠? 여기에 들어가면 중간이라는 단어예요. 중간. 그래서 중세 시대의라는 뜻이에요. medieval 중세 시대의. 고대의 영어로 뭐더라? 고대의 ancient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medieval 중세의 중세 시대의 뜻이고. 자, 중세 시대 언어로 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is 뭐다?
거의 기술적인 방법이다. 이 기술적인 방법이란 signify는 sign에서 왔고요. sign은 뭐죠? 상징, 표시, 그치? sign. signify는 뭐뭐 요 ify, fine가 같은 뜻이 뭐라고? 뭐뭐 하다는 뜻이라고. 뭐 fine은. 그러니까 signify는 뭐예요? 상징화하다. 그래서 뭐다? 나타내다. 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상징하다. 다시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중세시대 언어에서 거의 기술적인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that 이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건 that 이하를 나타내는 얘기라고. 뭘 나타낸다? 한 명이 이제 원을 주어로 쓰면 이제 한 명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뜻이 뭐예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불특정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속한 그렇지 속한다는 걸 말한다. 어디에? 똑같은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주제가 나왔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뜻이 뭐다? 이건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1번은 지금 어색한 부분이 없죠. 위에서 계속 음식 공유하는 건 소장동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심지어 오늘날에 서로 다른 다이얼렉트가 이게 사투리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가 돼서 사투리의 방언의라는 뜻이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사투리의 표현 속에서 그 가정은 그 다음 보세요. 자, identify라는 동사가 있지, 그지? 요거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목적어만 그냥 딱 올 땐 identify가 뜻이 뭐라고? 얘는 꼭 외워야 되고 수능에 나왔던 단어예요. 뭐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는 뜻이 되고 목적어만 오면 근데 이게 identified에 얘가 with라는 전치사와 결합되면 이거랑 다른 뜻이 된다고 그랬죠. 이 뜻이 뭐라고? 뭐뭐와 동일시되다, 하나가 되다, 같아지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묻는 게 수능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에. 잘 기억하시고. identify는 with와 함께 쓰였죠. 그럼 이 뜻이 뭐야? 뭐뭐와 동일시되다 이런 뜻이라고. 뭐뭐와 확인된다, 구별된다가 아니라. 자, 사투리 표현 속에서 그 가정은, 그 집은 동일시됐는데 그 음식과 동일시됩니다. 어떤 음식? 이 음식이 또 허락해주는데 domestic 여러 번 나오죠. 가장 큰 범위로 뜻이 뭐라고? 국내의. 조그만 범위로 지금처럼 가정의. 동물에게 쓰면 가축의, 길들이라는 뜻이 된다고. 자, 이 음식은 허락하는데 가정 공동체가 거기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2번 food가 틀릴 리가 없죠. 그치? 가정이 이꼴 음식과 동일한 건 내용상 맞기 때문에. 자, 추가 설명 다시 말해서 콜론. 자, let's go home 집에 가자라는 표현은 전통적인 어휘 속에서 로마니아 지역의 전통적 어휘 속에서 집에 가자라는 어휘는 의미했습니다. 어디로 가자? 부엌으로 가자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집 이꼴 식사가 맞다. 2번 맞다. 그 다음 모든 사회적 수준 혹은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공유하는 것 보세요. sharing a table은 뭐다 이건? 밥을 같이 먹는 거 말하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첫 번째 표시인데 바로 한 집단 안에서의 멤버십, 그치? 그러니까 같이 속해 있다는 것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틀릴 리가 없지 3번도. 자, 그 다음 대선 앞에 있는 멤버십을 받아요. 한 집단 안에 멤버로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일지도 모르냐면 가족일지도 몰라요. 가족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한 가족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일 수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냐면 각각의 성직자단, 조합 아니면 협회 같은 것들이 자신의 컬렉티브가 뭐냐게 뭐예요? 집단의 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가족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단체들이 다시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것 자신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식사할 때 테이블에서 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집단적인이라는 단어가 틀릴 리가 없다. 여기까지 내용 다 똑같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식사를 같이 공유하면 그것은 뭐다? 가족이나 함께하는 멤버십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뒤에 해석을 잘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래 풀만한 게 다행히도 수도원이라는 단어도 적고 더 중요한 뒤에 보시면 이게 수도원 식당이라고 밥과 관련됐다는 단어를 줬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지금 5번은 상대적으로 풀기 쉽다. 다만 hospitality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기가 좀 어렵다. 이게 뭐라고요? 원래 단어가 뭐지? hostile이라는 단어를 우리 외웠죠. 뭐라고 이거?
적인이란 단어였다고. 요게 ITY가 붙으면 항상 뭐가 된다고? 무슨 성이 된다고. 그래서 적대성이라는 안 좋은 단어임을 알 수가 있다. 자 볼게요. 자 모든 수도원의 공동체는 demonstrate이 뭐더라? demonstrate 무엇을 보여주다, 증명하다, 나타내다. 자 수도원 공동체는 보여주는데 자신의 적대성을 보여줘요. 맞는지 봐봐. 어디에서? 수도원 식당에서 자신의 적대성을 보여줄 리가 없지. 식당은 다 하나가 되는 곳인데. 그래서 뭐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intimacy, 친밀감, 친밀함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affinity, 이것도 다 나왔던 단어예요.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다. 이것도 단어 정리해놨어요. 외워갖고 오시고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수도원 식당에서는 제가 잘 봐봐. 내신 대비 들어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지금 다른 학교, 나머지 학교들이 대다수가 여기가 내신 범위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수축 영어 뒷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봐 여기. 일단 위치가 틀린 이유는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죠. 뒷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인데 그치? 확인해볼까? 자 모든 사람이 be supposed to 뜻이 뭐더라? be supposed to 뜻이 뭐더라?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꼭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걸 be supposed to라 그래요. 자, 이 수도원 식당에서는 모든 사람이 식사를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지. 따라서 관계부사 where이 맞고 위치가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중요한데 from 위치가 나왔어요. 그죠? from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한 단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지. 앞에가 또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서 where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뒷문장은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또 완전해야 돼요. 확인해보자고. 근데 봐봐 여기서 어려운 게 이거 내신 대비 엇번되기 정말 좋아요. 이 문장이 어디 봐봐. 이게 없다고 쳐봐봐. 지금 딱 봐도 뭐가 없어. 딱 봐도 뭐가 없어. 뭐가 먼저 나왔어요? 동사가 먼저 나왔지. 그치?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한데 해석을 해볼까? temporarily 뜻이 뭐라고 이거? 일시적으로. exclude가 뭐더라 이게? 제외하다. 배제시키다. 일시적으로 배제되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죠? 없는 것 같은데 뒤에 이상하게 붙었단 말이야. 근데 얘 정체를 잘 봐봐. 자, 이거 communicate 아까 뭐라고? 의사소통하다. 그죠? EX는 뭐라고 이건? out이라고. 그래서 단어가 주어졌지만 외우기 쉽죠? 의사소통에서 빼버리는 거야. 파문시키다, 내쫓다는 뜻이에요. 근데 봐봐. 그럼 얘는 파문시키다라는 동사가 PP가 돼서 효용사로 쓰인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더 플러스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지, 그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형용사 뭐뭐한 사람들 people로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가 명사가 돼요. 파문당한 사람들이란 명사가 된다고. 봐봐. 얘 지금 동사로 끝났지?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주어 없어 보이죠? 근데 봐봐. 얘가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니 없니? 을룰이 안 붙죠? 얘는 지금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을룰이 올 수가 없어. 근데 요 뒤에 뭔가 목적어처럼 보이는 놈이 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주어도 목적어 될 수가 없는 놈이잖아. 그지? 얘 해석상. 얘는 뭐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얘가 주어면 얘가 주어. 왜 순서가 어긋났다? 일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파트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뺀 거예요. 따라서 주어가 뒤로 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도치가 일어난 문장. 도치가 일어난 문장. 따라서 몇 형식? 오직 파문당한 사람들만이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런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관계, 부사, where이나 from 위치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위치라고 쓰면 틀린다. 어법이. 이해됐나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from 이렇게 있어. 여기에 from 있어. 이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이때 답이 위치가 돼야지. 뒤가 from 뒤에 명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 뒷문장은 뭐가 됐다? 도치가 됐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파문당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impure, pure에서 부정이 붙은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순수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들의 guilt가 뭐지 이게? 죄나 죄의식을 말해요. 일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그러한 식사를 모든 사람이 나눠 먹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원 식당에서 수도원의 공동체는 자신의 친밀함을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어법도 생각해 볼게. 지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파문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지? people이 들어가. people이 원래 바꾼다면. 그럼 얘는 단수다 복수다? 복수입니다. 따라서 동사도 뭐가 돼야 돼? 여기? 아가 돼야 돼요. 이제가 되면 안 돼요. 내신 대비로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너무 좋아요. 자, 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4번. 자, 4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접 연계를 대비해서 요거 펜서 같이 공부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적게만들 필기 별도로 할 필요 없어. 자, 보세요. 6월 모평 6월 4일날 고3들 보거든. 6월 모평 수능에 EBS 교재가 직접 연계가 된다 그랬죠. 그 직접 연계될 때 직접 연계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지문이 너무 쉽지 않을 것, 되도록이면 어려우면 좋아요. 직접 연계 지문들은 수능이나 6월 모평에 직접 연계시키는 지문은. 그리고 야 집중해라면 앞에 봐. 그리고 해당 EBS 교재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일 것, 몇 가지 법칙이 있거든. 이게 지금 부호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등장해서 EBS 교재에서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항상 잘 기억해야 된다. 연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문의 내용도 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봐. 부호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해둬야 돼. 이게 한 번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1, 2, 3이 다 있는데 지금 고3이 아닌 분들도 이 개념 기억해둬야 돼. 내년에 반드시 또 나와요. 한 번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은 해마다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또 내용도 문제도 자체도 많이 어려웠죠. 아라비아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의 단어를 compromise, 타협에 대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 compromise가 타협이라는 단어고 우리는 compromise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해? 타협이라고 한 단어로 되죠. 그죠? 우리는 1대1로 매칭되는 한 단어가 있는 거고 아랍에는 뭐가 없다고? compromise를 아랍어로 번역할 때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단어만 전제되는 얘기라고. 1대1 매칭되는 단어가 없다. 아랍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부호와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연결돼요. 다시 아랍 언어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지 않는데 타협에 대한 딱 1대1 매칭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그리고 콤마 위치니까 and is로 바꾸고 내용을 받자. 1대1로 매칭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자 이것도 어법 잘 보세요. 지금 위치가 나왔어. 뒷문장은 어때야 돼? 관계대명사 불완전해야 되죠. 얼핏 보면 지금 주어가 있지 그지? 동사도 있죠? 뭔가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얼핏 보면.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have said가 이게 동사 파트죠. 동사죠. 그죠? 근데 동사 뒤에 뭐가 또 있어? 동사가 또 있네? 문장 하나에 동사 몇 개여야 되는데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란 말이야. 이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의문사나 관계사 바로 뒤에 오는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없는 놈인데 의미를 넣어주려고 정말 쏙 넣어준 거야. 삽입의 자리는 항상 관계사나 의문사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주어가 동사 하기라고 하고 1번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어법적으로 파악할 때는 원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얘를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빼고 나면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거든. 따라서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 위치의 자리다. where의 자리가 아니라. 이 어법도 기억하세요. 자 다시 자 그리고 1대1 매칭 단어가 없다는 것은 몇몇 사람이 말해 오듯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는데 요 대도 잘 봐. 자 대시 나왔어요. 뒷문장 근데 아랍 사람들이 타협에 이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1대1 매칭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고. 뒤에 봐봐. 아랍 사람들은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빠진 거 있니 없니? 빠진 게 없죠. 그죠? 필요한 거 다 있죠. 따라서 이 대도 관계 부사로 볼 수가 있고 앞에 the reason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익숙한 관계 부사로는 why로 쓰시면 되는데 that은 관계 대명사, 접속사, 관계 부사 다 되기 때문에 얘는 that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why로 바꿔도 되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위치는 안 됩니다.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 1대1 매칭 단어가 없으니까 아랍에는 타협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근데 문장 앞에서 뭐라고 이건 아직이 아니라
그러나를 접점이라고. 그러나 뭔가 이제 반대의 내용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나 아랍 언어는 강조해 두고 떠났네. 정말로 제공하긴 하는데 몇 가지 방법들을 articulate 분명히 표현할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해요. 타협이라는 개념을 말하죠. 타협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다. 좀 이제 방식이 다를 뿐, 표현 방식이.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문장이 다 끝났죠. 앞에는 지금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처럼 보이는 놈이지, 그지? 요게 is가 되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 왜 being이 와야 되냐? 저 being은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으로 바뀌기 전에 온전한 문장은 요 콤마 뒤에 여기에 접속사 and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그 다음에 is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가장 흔한 것은 어떠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랍어가 이제 타협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that 이하의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똑같이 바꾼 거예요. 처음에 뭘 지운다? 접속사를 지운다.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두고 is가 being 돼서 being은 주로 생략을 하는데 이 경우에 생략하면 명사가 이어져서 어색해 보이는 건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being으로 가던가 is를 쓸 거면 다시 뭘 살려주고 and를 다시 살려주던가 선택하셔야 돼요. 자, 어떤 표현이 가장 흔하냐면 바로 영어라는 언어에서 뒤에 거로 번역되는 표현이 있는데 타협이라고 할 때 뭐라고 번역되냐? 우리는 중간 입장에 도달했다 라는 아랍어가 존재하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랍어에서 compromise라는 단어가 1대1 매칭된 단어는 없어. 아랍어에. 그죠? 하지만 뭐는 있어? 길게 풀어 쓴 건 존재한다. 그죠? 그 개념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다. 자, A로 가보자. 자, 이걸 잘 정리하고 나면 A에서 이게 통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순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A로 가서 A가 제일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첫 문장까지 읽어본다. 그럼 뭘 확인한다? 물음표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을 해본다. 물음표가 뜬다면 첫 문장까지만 읽고서 다시 B로 넘어간다. 자, 해볼게요. thus가 뜻이 뭐더라? thus, 그러므로, 따라서. 앞에가 뭐가 돼요?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고 요 뒤에 게 앞에 내용에 대한 결과가 되거든, 그지? 자, 아까 위에 주어진 문장은 내용이 뭐였다고? 아랍어는 타협이란 단어로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해야 돼 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된지 봐봐. 그 결과 따라서 타협이라는 단어의 existence 뜻이 뭐예요? 존재, 그지? 타협이라는 단어의 존재는 줍니다. 그 타협이라는 개념에 높은, 자 보세요. 커너빌더리가 아직 뭔지 모르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바로 부호화 가능성이라는 단어인데,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물음표가 바로 뜨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 타협이라는 단어의 존재는 그러한 타협이라는 개념에다가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줍니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물음표 뜨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원인과 결과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부호화 가능 코너빌리티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앞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해줘야 그에 따라서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예요? 부호, 코너빌리티에 대한 뭔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영어에서는 부호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가 들어간다 보지. 그래서 코너빌리티의 정의와 함께 이게 어떤 내용이냐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A는 일단 제끼는 거야. 첫 문장을 읽고. 자, B로 가보자. This example까지 괜찮죠? 왜? 주어진 문장을 예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아랍어와 영어의 예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B가 이제 바로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읽어보자. 자, 이러한 영어와 아랍어의 타협에 관한 예시는 illustrate 뜻이 뭐더라 이게? 뭐더라? 묘사하다, 설명하다. 설명하는데, 자, 이제 등장해요. contability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호와 가능성이고, 이 개념 알아두라고. 부호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이 부호와 가능성이란 refer to가 뭐죠,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다, 설명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이고, 항상 refer to가 한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호와 가능성은 is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is의 명사형이죠. 손쉬움, 편안함이라는 뜻이라고. 이 부호와 가능성은 그 편리함을, 편안함을 나타내는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함. 이게 바로 뭐다? 부호와 가능성입니다. 그럼 봐봐. 영어에 compromise가 있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 타협. 그치? 바꾸기 쉬워, 어려워? 바꾸기 쉬워, 어려워?
쉽지. 단어가 1대1로 매칭되는 게 바로 있잖아. 그지? 이건 부호화 가능성이 높은 걸까 낮은 걸까? 부호화 가능성이 뭐라고 이게? 바로 언어를 생각으로 표현하기 쉬우면 이게 부호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컴프로마이즈를 우리나라 말로 타협이라 바꾸는 건 부호화 가능성이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 이게 높다. 그죠? 되게 쉽게 바뀐다 이런 얘기잖아. 하지만 아랍어는 어때서요? 한 단어로 돼야 안 돼. 안 되지. 걔는 부호화 가능성이 어때? 낮은 거지. 그지? 이게 바로 부호화 가능성이라는 단어예요. 1대1 매칭되는 단어가 있으면 높고 없으면 길게 풀었어야 되면 낮고 이게 바로 부호화 코드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냐 이런 뜻이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떤 언어가 편리한 단어를 어떠한 개념에 대한 편리한 단어를 가지고 있을 때 1대1로 매칭될 때 그 개념은 말되어지는데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되어집니다. 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봐봐.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설명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뭐가 이어진다? 아까 읽었던. 따라서 컴프로마이즈라는 단어의 존재는 줍니다. 이거 영어잖아. 그지? 어디? 그 타협이라는 개념에다가 높은 부호화 가능성을 선사해 줍니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B가 원인이 되고 A가 결과가 되죠.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B에서 A로 가면 되고 마지막에 C가 없는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 어떤 개념이 요구할 때 보세요. 그 단어의 개념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 이상을 요구할 때라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때 그 어떤 개념은 possess가 뭐더라 이게? 무엇을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그 개념은 낮은 부호화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호화 가능성이 낮은 묘사가 들어가고 C가 어떻게 이어져 볼게? accurate 뜻이 뭐죠? accurate 뭐죠 여러분? 정확한이라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대띠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어떻게 이어져 보자. 컴프로마이즈란 타협이라는 그 개념이 더 낮은 부호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아랍에서 말이죠. 어디에서보다? 영어에서보다. 지금 A 마지막에 낮은 부호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C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괜찮지, 그지? 아랍어는 하나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봅시다. 그 뒤에. 자,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부호화 가능성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항이 나와요.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봅시다. phrase 뭐라고 이게? 구.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합쳐진 거. 그죠? 1대1 매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문구를 갖는 것은 주어고. 문구를 갖는 것은 뭐보다는? 한 단어를 갖는 거고. 갖는 거보다는, 그지? 어떤 단어? 표현할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그지? 표현을 한 단어보다 그 몇 개의 단어의 문구를 갖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야 이거? 부호 가능성이 높은 거야? 한 단어보다 여러 단어, 한 문구. 부호 낮은 걸 말하는 거야. 문구를 갖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 데디아를 의미하진 않아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not A하고 이 but이 아니라 only가 들어갔죠. 이런 뜻입니다. A는 아니고 단지 B일 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는 아니고 그 아이디어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어디에서? 그 주어진 문화권에서. 그지? 봐봐. 왜냐면 표현 자체는 되잖아. 그죠? 좀 길어지긴 하지만 타협이라는 게 아랍어에서 표현은 되죠. 그지? 그럼 타협이라는 개념이 아랍어에는 존재하는 거지. 다만 표현이 조금 어려워질 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 해당 주어진 문화에서 그 타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고 mean이 생략돼서 단지 데디아를 의미할 뿐인 겁니다. 뭘 의미해? 단지 그 개념은 그 개념이 더 쉽지 않고 덜 쉽게 is put 이렇게 하면 pp입니다. 덜 쉽게 부호가 되지 그 언어의 부호 속으로 덜 쉽게 표현되고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아랍어로 표현할 때 조금 뭐하다는 거, 조금 약간 어려워진다는 거 그 이유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부호화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 이런 얘기로. 다만 뭐가 어려워질 뿐? 표현이 조금 어려워질 뿐. 이게 바로 부호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자, 잠깐 쉴게요.